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이비인후과 이동근입니다. 우리 혀의 구조를 볼 때 혀 끝과 혀 아래쪽을 이어주는 띠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혀를 들어보시면 그걸 설소대라고 하는데 혀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이 설소대가 짧거나 두껍거나 또는 혀의 너무 앞쪽으로 위치하면 혀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혀유착증 또는 설소대 단축증, 설유착증 등으로 불리게 됩니다. 설소대의 두께라든지 혀가 붙는 위치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양한 임상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이 설소대의 끝이 혀 끝에 붙게 되면 아무래도 혀 끝이 많이 못 움직이니까 가장 움직임이 제한되게 되고요. 혀 끝에 조금 정상 부분이 남겨지고 혀 설소대가 좀 뒤쪽에 붙게 되면 아무래도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움직임이 좀 낮고요. 두께가 또 두껍거나 하면 그 힘이 더 세기 때문에 혀가 더 안 움직이게 되고, 설소대가 혀 밑에 붙는 위치도 아랫 잇몸까지 가까이 붙게 되면 아무래도 제한이 더 많이 되고, 잇몸 뒤쪽으로 붙게 되면 혀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혀 유착증이 생기면 혀를 길게 못 내밀게 됩니다. 그러면 혀 끝이 윗니 치아까지 닿아야 되는데 닿지 못하고 아랫니 밖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혀에 닿는 위치에 따라서 자음의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자음 발음에 장애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신생아 때는 수유를 하게 되는데 충분히 빨지 못하기 때문에 모유수유할 때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수유를 비정상적으로 하는 경우는 좀 드물게 보고되고 있어서 수유를 못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기가 혀가 짧은지 걱정이 되시는데, 5세 이전에는 발음이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혀가 짧은 소리 내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정상의 우리 아이가 혀가 짧은 건지, 정말 혀가 유착이 되어서 짧은 건지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두 가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혀를 보는 건데요. 우리 아이에게 혀를 메롱 이렇게 내밀으라고 해서 만약에 혀 유착증이 있게 되면, 특히 아랫니 밖으로 못 나오게 되면 사진처럼 하트 모양의 혀가 되면 특징적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의 발음을 들어보면 되는데요. 모든 발음이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특히 혀가 길게 나와야 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혀 윗니의 뒤쪽 입천장을 치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경음은 혀가 가장 길게 위쪽으로 붙어야 되는 발음들입니다. 디귿, 쌍디귿, 시옷, 쌍시옷은 해보시면 혀가 치아 바로 뒤에 붙거든요. 그리고 리을, 니은, 이런 발음들이 가장 길어져야 되는데 이런 발음들이 특징적으로 안 되는 게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보시면 혀유착증이 있는지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발음이 안 되면 중간 입천장까지만 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치경음이 경국의 음, 짧은 소리가 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우리 디귿 발음, 쌍디귿 발음이 시옷이나 쌍시옷이 되거나 이런 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토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도코리 발음한다든지, 땅콩의 쌍디귿 같은 경우에 깡콩 이렇게 발음한다든지, 썰매의 쌍시옷 같은 게 쩔매 이렇게 하든지, 단추를 당추 이렇게 발음한다든지 이런 특징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혀가 유착되어 있는 아이들 발음을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오이 오이 고야 고야. 수술을 하느냐 언제 하느냐가 가장 좀 핫 이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혀의 발육이 출생 때 끝난 게 아닙니다. 점점 유아기 때 혀가 점점 발육이 되어서 길어지고 움직임이 더 커지는데, 혀가 최대로 움직이는 전 상방 좌우 움직임은 5세에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아이들도 4세 이전에 충분히 짧을 수 있다는 거죠. 설령 혀유착증이 있다 하더라도 혀가 길어지거나 설소대가 점점 자연적으로 얇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정상적인 변화로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5세 이후에 결정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전에라도 만약에 우리 아이가 혀 발음이 짧다고 하시면 이비인후과나 병원에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생아들이 수유를 잘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주 원인이 혀가 짧은 게 원인이라면 가능한 빨리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출생 후 한 2주에서 3주 사이에 교정을 해서 충분하고 원활한 수유 공급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만 5세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냐? 그것은 아니고요. 병원을 가면 언어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이 언어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 상태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5세가 되기 전이라도 언어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면 발음이 교정이 될 수도 있고, 설령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언어 치료 받았던 것이 향후 수술 후에 원활하게 혀를 움직이는 재활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5세 이전에는 언어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네, 여러 연구에서 보면 우리 수술을 받으면 혀가 충분히 길어지고 큰 합병증도 없이 수술은 안전하게 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실제 수술 후의 발음도 수술 전과 비교해서 아주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들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한번 병원 오시면 수술하면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혀가 짧은 아이들은 사실 짧은 혀로만 발음을 하고 언어를 발달시켰기 때문에 혀를 충분히 길게 사용하는 방법을 사실 잘 모릅니다. 길어진 혀를 충분히 잘 쓰려면 수술 후에도 언어 치료를 통해서 당분간은 재활 치료를 하면 습관화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발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이 질문이 제일 많은데요. 신생아 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기가 전신 마취를 안 해도 금방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수술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하게 솔소대를 자르는 절단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자른 부위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꿰매서 모양을 유지시키는 설소대 성형수술이 있는데, 어떤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인은 어떤 수술을 하느냐보다는 충분히 우리 아이에게 짧아진 설소대를 길게 해주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걸 길게 해주려면 충분히 수술할 수 있는 좀 편안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어른들은 좀 부분 마취를 하더라도 쉽게 협조가 돼서 수술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 신생아라든지 유아들은 입 벌리래도 잘 벌리지도 않고 울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원활한 수술을 하기가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는 안전하고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좀 전신 마취해서 수술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설소대를 잘라줘서 모양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안전하게 하는 것을 권합니다. 대개는 이제 설소대 수술을 하게 되면 조금 재발되는 경우도 있고 재수술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불안전하게 자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소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충분히 잘 잘라줄 수 있는 수술인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이 짧다고 해서 우리 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나쁜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치료 방법이라든지 시기는 5세 전후로 생각하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